안녕하세요. 셀터뷰 제품개발 부문장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게 된 제품개발 부문 허가5팀 김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셀터뷰에서는 제조,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연구가 완료된 의약품이 실제로 생산 판매되기 전까지 허가 임상 등의 제품 개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오늘은 제품 개발 부문장님이신 박재희 전무님을 모시고 과연 제품 개발 부문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제조개발사업부에서 제품개발 부문 맡고 있는 박재휘입니다. 특히 저희 부문장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06년도에 입사하셔서 근속연수 18년째 셀트리온의 첫 바이오 시밀러 제품부터 최근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까지 셀트리온의 모든 의약품의 임상 허가 과정을 거쳐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제품 개발 부문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약품의 개발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먼저 후보물질을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전임상 시험을 하게 되고 전임상 다음에 임상과 허가를 받는 과정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문은 이 중에서 임상과 허가를 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허가 후에 시판 후에 어떤 안전성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의약품이 판매되기 전까지의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각 업무를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품개발 부문은 임상개발, 허가, 의학, 케미컬 제품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개발본부는 임상시험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규제기간 실태조사 대응 등을 하면서 임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반의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에서 어떤 병원들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지 선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환자 모집 과정을 지나서 그리고 저희가 환자가 치료가 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물품 공급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허가본부는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규제기관에 허가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FDA나 유럽의 EMA 같은 그런 규제기관에 이제 허가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본부는 저희 부문 내에서 의학 학술적인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임상시험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격출이 되면 그걸로 리포트를 만들고 다양한 학회 등에 발표하고 의사분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부서가 있고 그리고 시판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약물 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의 개발이나 아니면 신규 의약품 이런 도입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부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미컬 제품본부는 셀트리온의 화학 합성의약품 개발 전략부터 임상 허가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 임상시험, 허가, 약물 감시, 학술, 그리고 사업 개발이 모두 독립적인 업무인데 같은 부문 내에 묶여 있네요. 혹시 이런 독립적인 업무들이 한 부문 내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 각 업무들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업무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 개발부문 내에서는 어떤 후기 개발의 모든 업무를 다 연속성 있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한 군데 모여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안에서 임상시험을 디자인하고 그거를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리포트를 쓰고 그걸로 학술 발표를 하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 시판 후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확보된 안전성 자료를 또 다시 의학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필요하다면 다시 규제기관으로 보고가 되고 하는 모든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딱딱한 자기소개 과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PR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문장님, 저희 제품 개발 부문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규모 글로벌 임상 수행 능력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의약품 허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 개발 부문은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었고 외부에서 정말 많은 자문도 받고 또 외부 전문가들도 모셔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 어떤 임상개발 본부의 능력은 거의 글로벌 어떤 제약사 HQ하고 견주어도 사실 손색이 없고 지금은 어떤 그런 소소한 시행착오가 없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환자 모집과 그리고 품질 높은 데이터의 확보라고 하는 모든 전반적인 운영 측면에서 그리고 또 사이트의 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CRO 업체나 벤더의 관리라든지 그런 A부터 Z까지 정말로 글로벌 탑 레벨의 그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은 정말 높은 수준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완수가 가능한 그런 조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셀트리온에 있으셨던 만큼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의 임상 허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외부에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선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만든 회사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상당히 보편적인 그런 용어가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바이오시밀러라는 단어가 바이오시밀러가 맞냐, 뭐 다른 용어로 불러야 되냐, 팔로원 뭐 바이올로직스 이런 말도 있었고 이렇게 단어도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뭐 이걸 동등생물 의약품이다 아니면은 뭐 유사생물 의약품? 이것도 좀 이상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도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제 가이드라인이 존재를 하지 않고 당시에 유럽이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럽 EMA 같은 그런 규제기관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약을 개발을 해야 나중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정립을 해 나갔는데요. EMA와 같은 그런 규제기관 특징은 과학적인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고 그거를 또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여져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가이드라인화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런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또 그 이전의 개발 과정을 통해서 항체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성분인 인플릭시맙 최초로 SC 제형을 개발했는데요. 이 부분도 쉽지 않았던 게 저희가 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했는데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원칙적으로 오리지널 제품의 동일한 형태로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거를 투여 경로를 바꿈으로 그래서 원래 이 인플릭시맙이라고 하는 약은 IV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맥 주사 형태로 이제 투약을 받게 되는 그런 약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피하 주사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럼 과연 이것이 바이오시밀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이제 신약으로 개발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 규제기관들과 굉장히 많은 또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이 제품이 유럽에서는 어떤 바이오시밀러의 카테고리로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이렇게 등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시밀러 역사에서는 상당히 큰 획을 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허가본부도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번에는 주제를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부문장님 셀트리온에 굉장히 오래 다니셨는데 직장인으로서 보시는 셀트리온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셀트리온은 무엇보다도 기회가 많이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사원으로 셀트리온에 입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허가 팀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원으로서 정말 경험하기 힘든 또 국내 최초의 CGMP 어떻게 보면 FDA 실사를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많은 제조 부문에 지금 계시는 분들과 그때 협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고 좋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는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중견 이상의 어떤 기업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못지않게 많은 기회를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도 점점 막바지에 이르러 갑니다. 2024년도 슬슬 저물어 가는데 저희 제품 개발 부문에 향후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제품 개발 부문은 임상하고 허가를 가장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받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저희가 많은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어떤 경쟁자들과도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높은 품질의 임상, 그러면서도 효율성 있는 그런 개발 수행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허가를 받고 약을 론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게 저희의 또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신약 제품 개발이 수행이 됩니다. 신약 임상을 기존에도 해본 적은 있었지만은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수행하는 거는 내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과제들을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의약품에는 임상 개발 난이도가 더욱 높은 제품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적응증, 다양한 적응증들에 대한 그런 제품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다수의 신약에 대한 임상 개시 이런 부분들을 다 성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저희 부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터뷰 제품 개발 부문장을 만나다가 끝났습니다. 부문장님, 셀트리온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셀트리온 시청자 여러분, 저희 부문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이 좀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셀트리온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의약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도 셀트리온의 의약품이 더욱 많은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셀터뷰 제품 개발 부문장을 만나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